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저녁이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3% 상승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은 0.47% 상승 마감을 하였어요. 시장은 크게 다를 거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요 근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만 확인하면 되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여기로 잡고요. 3160포인트 잡고 오늘 어제 3140포인트 또 3145포인트 때린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때렸어요. 때리고 나서 이제 눌릴 때 여기 312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어디 3160포인트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그죠? 박스권을 슬금슬금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때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증권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상승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22개 종목들이 거진 다 상승을 했고요. 거진 다 상승을 했고 그리고 증권주가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앞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 시장을 볼 때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으로 몰릴 때는 엄청난 폭락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세에 대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장세가 나타날 때 급하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개인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면 그만큼 투자금이 좀 늘어난다라는 관점인 거고 대신 빠질 때는 슬금슬금 빠질 때는 안 들어오고 훅 밀려야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우리 3월달처럼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자리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대에 왔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보다 훨씬 더 지금 횡보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파동이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 정도 남았다. 이 세 번이 나오고 나서는 뭐다? 조심을 해야 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 왜? 확실하게 상승의 폭이 조금씩 짧아지는 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 여기보다 여기 만약 올라갈 때 상승이 짧다면 그때는 이제 위험보다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그리고 옆으로 기는 횡보가 확실하게 길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세가 출현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매도세를 어느 정도 단기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얘는 밑잔이 확실히 길었죠. 확실히 길고 횡보하는 자리, 길고 횡보하는 자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자 코스닥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974포인트를 오늘 또 때렸어요. 그쵸? 계속 여기를 때리고 있는 자리인 거고 96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 만약 이탈한다 하더라도 95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게 보는 박스권은 따로 이렇게 있지만 어찌됐든 이 중간값을 넘어선 그림이기 때문에 요 작은 박스권으로만 따지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중간값을 계속 때리고 있다. 그럼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내일은 947포인트를 넘어서 955에서 955포인트를
확인하러 974포인트를 넘어서 980포인트 983포인트 980에서 983포인트를 확인하러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한 차례 눌림이 조금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눌림이 962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거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확실히 오늘 증권주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4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강조했던 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죠. 랩지노믹스도 한 번 더 상승할 확률 높다. 24,000원 말씀드렸죠. 딱 24,000원 찍고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쵸? 24,000원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또 21,000원 위에서 이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또 한 번 26,000원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세스바이오도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뽑아내는 그림이 나타났고, 바디텍메드도 그쵸? 여기 19,000원에서 2만원대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또 뽑아냈고, 진원생명과학은 뽑아내긴 했는데 기존 자리에서 조금 더 밀렸어요. 그만큼 뭐 그렇게 많이 뽑아낸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얘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17,800원대까지 한 번 더 상승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차. 그리고 넘어가면 19,000원대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이는 그림이 나온 거는 참 긍정적이다. 시장에 긍정적인 거고, 코스닥도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유지하는 흐름을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 꼭 오늘 갔던 게 굳이 안 가더라도 돌아가면서 순환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PCL 같은 경우, PCL이래. PCL이 아니라 수젠텍. 수젠텍 같은 경우도 오늘 한 차례 더 쌌죠? 그죠? 이렇게 쏜다라고 말씀드렸죠? 2만원 부분까지는 한 차례 더 상승할 여력 있어 보여요, 얘는. 아무튼, 그런 기준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한 테마구는 4월 14일날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슈가 엄청나게 되고 있죠. 뭐 110조 이상의 이익이든 뭐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두나무, 우리나라의 이 비트코인 시장인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확실하게 상장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지만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뭐 상투사 관련된 종목들하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뭐 이제 미국에서 미국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에 대한 악재죠.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뭐 미국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뭘 설레발칠 필요가 있냐, 뭐 펀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런 쪽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에 좀 빠지면서, 또 오늘 시장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자.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미국의 무슨 펀드든 혹은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뭐 할 수 있다, 어쩔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어느 정도 갱신하면서 더 이상의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다가 이 코인베이스가 상장한다, 두나무도 어쩐다
뭐 빗썸이 또 팔린다, 뭐 그런저런 이슈를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이에요.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이다. 그럼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이슈, 마지막 상장, 코인베이스, 그리고 두나무, 이렇게 남는 부분이거든요. 뭐 여기에 저기 뭐야 빗썸 매각도 있겠죠, 있기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남는 그림이면, 최근 이 두나무 관련해서 움직였던 게 우리 기술 투자가 뭐 현재 하나 투자증권이 대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 투자가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바닥 대비해서. 근데 얘는 비트코인으로 먼저 땡기고 나서 여기가 이제 두나무 관련이거든요. 그죠? 여기까지는 비트코인으로 땡기고 여기가 두나무인가? 그게 좀 헷갈리긴 하네요. 예전 영상을 찍을 때도 전고점 10,000원대 요 자리 말씀을 드리면서, 요 자리는 분명히 넘어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굉장한 상승을, 한 40% 정도 더 상승을 한 그림인데, 오늘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위아래 흔드는 윗꼬리가 나오면서 사실 이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요, 실제적으로 차트 뭐야 이거, 실제적으로 차트의 그림을 쫙 보면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다가 이 박스를 뚫고 올라오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상승한 자리는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에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또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요 자리는 기존의 박스권의 모양을 가졌던 자리예요. 근데 시작을 이 밑바닥에서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여기가 하나 파동,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확정 지어야 될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그냥 원래 이 박스권을 넘어서는 그림인 거고, 여기가 하나, 이제 여기가 두 개인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나오고 있고, 네 번째가 나오는 그림이 나왔고, 그럼 다섯 번째가 한 번은 더 남았다. 그러면 팔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남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대신 이 두나무 관련된 종목 중에 대부분이 경고 종목이에요. 얘도 지금 경고죠. 경고 종목일 때는 엄청나게 큰 상승은 좀 무리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미친듯이 가는 놈은 간다. 대신 그 미친듯이 가는 놈은 그게 이제 평생이라기는 그렇고 단기적으로 엄청난 고점이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로 가야 돼? 경고딱지 붙고 단일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위험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시세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경고딱지를 받았는데 단일가를 못 들어간다, 혹은 위험으로 못 간다, 그럼 뭐 당분간은 조정이다라고 봐야 돼요. 경고를 단 부분에서 그 경고를 달고 나서 빠르게 뭐다?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주가를 조금 더 부양시켜 놓으면서 단일가나 위험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는 조정이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냐? 요 안에서 박스 쳐버리고 횡보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고가 풀릴 때쯤 되면 주저앉든 위로 가든, 그때까지 이슈가 남아있다면 위, 아니라면 밑으로 주저앉는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현재 하나투자증권 얘네 같은 경우는 경고를 달고 뭐예요? 단일가로 들어갔죠. 왜? 좀 더 뽑아내겠다는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밑바닥에서 물량을 터트려 놓고 여기는 없는 적은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평단가가 요 정도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올려놓고 슬금슬금 팔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위에서 거래를 어느 정도만 터트려도 여기서 다 물량을 털고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은. 그럼 나중에는 뭐다? 얘는 다시 볼 수 없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단일가일 때는 어찌됐든 이 물량이 다 못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팔면서 적은 물량으로 갖다 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단일가가 끝나봐야 위로 한번 튀다가 거래량 터트리면서 물량이 나가든 아니면 바로 꼬라박는다. 근데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꼬라박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지금의 단일가에서 그냥 누른 다음에 바로 꼬라박는다 그러면 뭐다?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서 튀어오르면서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그럼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요 자리에 대한 저점을 확인을 했고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저점을 단기적으로 11,800원 이 자리 깨지면 또 한 차례 11,400원에서 11,000원대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12,500원에서 고점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다시 올라왔을 때 이 고점을 못 넘기면 뭐해라? 정리해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해라. 이 구간 중에서 말 그대로 종가가 아닌 장중에는 1,800원까지 혹시나 밀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현재 어찌됐든 단일가로 쳐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 들어갔던 자리를 제외하고 물량이 들어갔던 자리 이 자리를 제외하고 이래나 저래나 여기 4,850원에서 8,000원까지 100%를 쳐 올린 거예요. 단일가로 100% 쳐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50% 조정을 현재 준 겁니다.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자리를 누가 올려? 개인이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엔 지들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리에서 여자리까지 올렸던 평균값까지 지들은 지금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6,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밀릴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요 8,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8,000원대로 확인하고 그때까지도 단일가가 풀리지 않는다면 1만원은 확인하고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만 봐라. 요런 자리에서 밑도 끝도 없이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주워 담아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분명히 밑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금의 자리가 수익권이긴 하지만 이 물량이 다 나갈 수 있는 단일가 거래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러려면 단일가가 풀려야 된다. 풀려야 된다. 풀렸을 때 밑으로 민다면 이 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올 거다. 그때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4,0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절대로 먼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 이 물량을 한 번에 다 못 털고 나갈 거니까.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밀어버리면 지들도 수익 보는 게 없으니까 요런 자리까지 밀더라도 여기서 한 차례 올려다 놨다가 누른다.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TS 인베스트먼트 요 종목은 뭐예요? 아직 경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도 볼 수 있죠. 상투사 관련해서 후발주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고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요렇게 추세를 잡다가 이 추세가 이제 요렇게 급해진 자리가 나타난 거죠. 현재는 요런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요런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내일 요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8,500원 부근 지지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더라도 얘도 큰 그림으로 한 파동, 이제 두 파동, 이제 3파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종가는 갔다 놨다라는 거죠. 어디? 전날에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끝났어요. 근데 뭐 시간에서 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리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날 수 있겠지만 이 8,350원 부근 요 자리만 내일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시고, 올라갈 때는 여기 9,150원 위로 올라타는지를 확인해라. 이 위로 올라타면 다시 한번 만원대 확인하러 간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요 자리에서 이 9,300원이 8,300원 이탈하면 다시 한 차례 이 밑자리까지 7,600원대까지 밀려야 되는 그림이에요. 얘는 중간에 강하게 쏟아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지지할 자리가 7,600원 말고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8,300원대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대성창투. 대성창투도 저기 경고 종목이 아니죠. 얘도 경고 종목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종가와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럼 지금은 이 윗꼬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윗꼬리까지 확인을 한다면 조금 더 넉넉 잡아서 요 자리 5,300원만 내일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길게 보는 관점은 5,000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 굳이 뭐 밑으로 내려앉아도 4,500원까지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여기까지 내려앉았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5,500원을 넘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즉 요렇게까지 밀리면 다시 올라올 때는 기술적 반등밖에 안 나온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만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 5,100원대라도 요런 자리에서라도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뭐한다?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못해도 5,700원 요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이고, 에이티넘 얘 같은 경우는 이 두나무랑 말 나오기 전에 요 자리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얘는 한번 크게 간다고. 그죠? 정말 크게 갔어요. 저는 이게 두나무랑 뭐 관련된 건지는 몰랐어요. 일단 차트의 그림을 보고 한번 크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전고점을 살포시 넘겨놓고 밀렸거든요. 그죠? 밀렸어요. 밀렸으면 실제적으로 얘는 이 5,600원까지는 열어줄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긴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 갭자리까지는 메꿔야 돼요. 어디? 이 4,800원 자리까지는. 이 자리는 굳이 안 메꿔도 되지만 이 자리는 메꿔야 될 확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못해도 5,000원에서 4,800원까지 메꿔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걸 메꾸고 움직이는 시간까지 생각을 한다면 최소 2, 3주가 더 흘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중심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밑으로는 5,950원, 위로는 6,950원 부근을 넘어서는지를 체크해라. 이해되셨죠? 밑으로는 5,950원,
좀 더 넉넉하게 볼까요? 혹여나 훅 밀렸다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5,850원 위로는 6,900원 요 자리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요 위로 올라와야 다시 한번 고점 확인하러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면 요 안에서 박스의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이 5,800원은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 자리 이탈하면 뭐다? 5,000원 초반에서 4,800원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거래량이 조금만 더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번 달 아직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자. 어찌됐든 이 고점을 한번 넘겼으니까 단기적으로 빠르게 한 번 더 칠 거냐, 그게 아니면 한번 눌렀다가 다시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올라갈 때 신고가를 갈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제는. 근데 단기적으로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왜? 먹고 나가면 되니까. 그죠? 그런 기준에서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가 실제적으로 저기 코인베이스 관련된 종목이라 하는데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얘는. 강하지가 않아요. 좀 주포가 남잡하다. 얘도 뭐 미리부터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00원부터 2000원이면 4, 5, 20 500% 이상이 지금 오른 자리거든요. 그죠? 오른 자리고 기존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밀려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그쵸?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래가 터졌고, 고점, 여기가 저점, 여기까지 저점을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230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2230원이 아니라 2030원. 그럼 얘는 20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2000원, 여기 그냥 2000원 2000원을 깨지 않아야만이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요렇게 박스권 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중간값을 그어 봤을 때 2240원, 딱 지금 종가 부근이죠. 요 자리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밑으로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갈 거냐, 위로 그냥 올라온다면 여기에 또 중간값이 2300원 2300원을 뚫고 올라서느냐 못 올라서느냐, 뚫고 올라서면 또 2370원 2400원까지 한 차례 더 보는 거고요. 넘어서야 뭐다? 결국엔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 전고점을 넘기면 3000원 부근까지 또 한 차례 열려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림으로는 이 위로 올라타면 4,000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000원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근데 좀 수급이 별로기는 해요. 수급이 별로긴 한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을 거냐에 따라서 뭐 또 흐름이 달라지겠죠. 뭐 그런 기준에서 종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얘도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그죠? 얘는 기존 전고점을 넘겼고 현재 신고가의 자리까지 올라온 부분인 거고, 현재 신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더 남아있거든요. 얘도 10,000원대는 한번 터치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일단 기존의 고점 위에서 지지를 똑같이 하는 그림인 거고, 그죠? 그럼 다시 이 자리 혹은 좀 많이 더 밀리더라도 여기까지 열어둘게요. 6,300원 6,500원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6,300원까지 열어두고 종목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 6,300원까지 밀리게 되면 다시 올라갈 때 이 자리 7,450원을 넘기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6,700원 부근 이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얘는 다시 한번 7,45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 또 한번 고점 갱신하러 일단 1만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대신 그 자리까지 왔을 때는 이제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그림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나무 관련, 코인베이스 관련한 종목들은 여기까지고요. 뭐 카카오도 있다고 하는데 카카오까지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형주잖아요. 카카오는 딱 여기 중간값 잡고 52만 3천원 이탈하냐 안하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존 고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라 (60만원까지는) 한번 지켜볼 수 있겠네요. 카카오는 60만원 50 이미 자리를 지가 다 잡아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52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60만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60만원 부근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